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반도체 업종의 주요 지표를 리뷰해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주가 추이입니다. 2022년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는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이 재고 증가 추락 감소의 사이클로 들어왔고, 특히나 전방 산업인 PC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 시장이 부진했고, 서버 시장도 이제 2022년 말 23년 들어오면서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가의 부진들이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반등들이 지난달과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SK하이닉스가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2조 2천억 정도 규모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96%나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하면서 감산 결정을 했습니다. 공시를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조 2천억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목적이 뭐냐? 이제 운영자금. 그만큼 이제 돈이 없다는 거죠. 현금이 없다는 얘기이고.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공시했어요. 공시했는데 영업이익이 6천억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1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무려 96%나 감소해서 지난 10년을 통틀어서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죠. SK하이닉스가 2조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얘기 나오고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신용 등급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 4분기 적자, 이번 1분기도 적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영 자금의 이슈가 있고 또 인텔 쪽의 낸드 사업을 인수하면서 또 비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영업이익이 96% 감소,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닝 쇼크의 실적을 발표하고 드디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에 동참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수요가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조금씩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장의 기대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주요 지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죠? 이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50% 수준까지 수출 금액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D램과 낸드의 가격인데요. 역시 부진한 모습이고 특히나 그 D램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감산하게 됐을 때 이 하락폭이 이제 얼마나 이제 조금씩 둔화되느냐를 앞으로 좀 지켜볼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을 보면 수출 물량은 그죠? 굉장히 부진한 모습.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지표는 반도체 출하와 재고인데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출하 감소 재고 증가의 사이클은 하락 사이클이고요. 재고 감소 출하 증가는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가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재고의 증가율, 파란색이라는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출하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는 증가하고 출하는 감소하는 전형적인 하락 사이클인데 이 하락 사이클의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전방 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방 산업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서버 시장이 있고 PC 노트북 시장이 있고 스마트폰 시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진해요. 원래 이 PC 노트북 시장은 원래 부진했고요, 작년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도 작년에 부진했습니다. 둘 다 중국의 IT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도시 봉쇄에 영향이 있었죠. 그나마 서버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서버 시장도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PC 노트북은 원래 부진했고 스마트폰도 부진한 상태에서 서버 시장까지 부진하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 시장에서 거의 이 재고의 증가, 그 다음에 출하의 감소가 정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반도체의 선행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OECD 선행 지수란 말이죠. OECD 선행 지수라는 것은 OECD 주요 국가들의 6개월 이후의 경기 전망을 지수화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 더 선행하고 미국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파란색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제 미국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따라서 반등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OECD 선행 지수도 조금씩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또 지난달과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저점과 고점에 대한 사이클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출하 감소, 재고 증가의 사이클이냐, 재고 감소, 출하 증가의 사이클이냐를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출하 감소, 재고 증가의 사이클의 정점을, 그 바닥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공급 관점에서 감산이냐, 정설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추이는 이제 삼성전자까지 감산으로 들어가면서 공급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들, 우려들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중요하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고 증가, 출하 감소라고 하는 하락 사이클을 보이고 있지만 이 바닥을 지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공급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이미 작년에 감산을 얘기했고요. 이제 삼성전자까지 이제 감산을 참여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이제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주요 공급사들이 감산을 결정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은 이제 감소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얘들이 이제 수요를 재개하게 되고, 이런 수요 재개가 다시 공급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일정 부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투자, 이 사이클에 관련된 투자는 투자자의 기질과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이클, 10년 정도의 큰 사이클을 보고 업과 다운을 가지고 투자를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보여드렸던 수요라든가 전방산업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고 이 시장을 투자를 결정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투자자 자신의 성향과 기준의 문제인데, 다만 지금 추이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도체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